안녕하세요. 제가 영상을 최근 뉴스 기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렇게 뉴스 기사를 꼬박꼬박 챙겨보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기사를 보다가 좀 생각난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의 이제 주식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제 처음에는 주식 시작할 때 오늘 가장 핫했던 S맥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부할 때는 이제 차트랑 호가창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가장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 사고 이런 데서 파는 것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차트를 보게 되고 호가창을 보게 되고 그래서 매매 타점을 매수 매도하는 타점을 이제 연구를 해보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뉴스 기사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후행 지표부터 선행 지표까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차트를 키면은 이동평균선이 있죠.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저는 깔끔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안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21선은 그 생명선이다. 그리고 급등주는 5일선을 타고 올라간다. 그래서 S맥 같은 거 보면은 신기하게도 진짜로 이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1선은 이제 생명선이라서 이걸 깨면은 이제 큰 추세가 이제 무너졌다. 그래서 많은 고수분들도 이동평균선은 다 보시거든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저도 봐야 되는데 없어도 그렇게 매매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동평균선이 있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5일선이라는 거는 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모여서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섯 개의 주가가 있는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이동평균선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다섯 개가 먼저 선행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런 차트 봉이 선행이 돼야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후행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 이제 봉으로 넘어오면은 이 봉도 그 지금 현재 데이터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이 봉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약간의 시차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빠른 건 뭘까요? 가장 빠른 거는 이 봉보다 호가창입니다. 그래서 호가창을 보고서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게 가장 빠른 건데, 근데 이거보다 더 선행하는 게 있다면 뉴스 기사입니다. 그래서 기승전 뉴스 기사인데 이런 차트랑 호가창만 있어도 사실은 매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뉴스 기사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자신의 시장 전체에 대한 그 관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를 꼭 보고 나서 차트 호가창을 봐야지 더 잘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버냉키 V자 회복론을 접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녁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 오늘 시장이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장 막판에 그 이유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 미국 사망자가 하루 최다 찍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냉키 2주점 발언을 뒤집고 그다음에 이제 미 2분기 30%대 역성장 가능성.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 풋장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주의 사망자를 보면은 4일 630, 5일 594, 그다음에 6일 599, 그다음에 731명이 돼버렸습니다. 한 방에 그 700명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이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버냉키 전 페드 의장이 있는데 30% 이상 GDP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2분기에는 말이죠. 근데 이전에는 이제 V자 반등을 기대했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심각해지기 때문에 말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이제 12%까지 급등할 거란 전망도 이제 내놨는데요. 이제 말이 나와서 이제 캘린더를 보면은 여기 크루드 오일 인벤토리스가 예정되어 있죠. 오늘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세 개짜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임포턴트. 그래서 FOMC 미팅 미닛도 있고 마이너시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는 회의록이라는 뜻이니까. 그다음에 투마로를 넘어가 보면은
여기에 Initial Jobless Claims랑 한국말로 보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여기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거랑 어디 갔죠? 한국 금리 결정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그래서 이거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될지 실업률이 많이 높아진다면은 신규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수험생 밀집한 여기 노량진서 이거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 중단을 이제 권고했다고 하는데요. 필요할 때는 이제 마스크를 꼭 쓰고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불가피하게 이게 문을 여는 방안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학원들이. 그래서 이렇게 다 지켜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뉴스가 이제 나온 게 있는데요. ABS 연구체가 이제 목을 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에 이제 발행 6천억 원 규모 ABS가 있다는데 5분의 1도 안 팔렸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거 자금 조달하기 정말 힘들죠. 그래서 연구체 차환 발행 못하면 연 10% 넘는 고금리 부채로 돌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항공은 지금 다 어렵죠.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한 건데 이 자산유동화증권 ABS가 외면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BS는 미래 항공권 판매 수익을 기초 자산으로 발행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매출이 급락한 데다가 유동성 빨간불 들어오면서 이거 회사가 잘못하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기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년간 이제 높은 부채비를 관리하기 위해 썼던 이제 다양한 이제 금융 기법들이 이런 건데 이런 게 오히려 지금 독이 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천억 원치를 발행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달 말이니까 3월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산업은행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등 15개 증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팔리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날 500억 원대 판매된 게 저희 전부라고 하니까 거의 5천억 넘게 지금 안 팔리고 있다는 거죠. 아마 근데 뭐 저한테도 뭐 물어볼 그런 거 전혀 없겠지만은 저라도 대한항공 말 듣자마자 이거 약간 좀 불안한데 라고 해서 아마 죄송합니다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항공사가 지금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ABS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이게 지금 직격탄을 맞으면서 매출 자체가 지금 그 회복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거죠. ABS를 투자하지 않는 거죠. 보면은 좀 신기한 게 매출 기반 ABS 중 가장 대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항공권 전체가 아니라 이제 뭐 국내, 미주, 홍콩, 싱가포르 등 권역을 분명하게 정해서 현금흐름이 분명하고 환변동 위험에 대한 해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ABS만 발행했는데 이번에는 항공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몇 년간 현금흐름 자체를 담보로 발행을 했는데 그만큼 다급하고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이런 걸 보면은 HLB 유무상증자 이번에 있었던 것도 3,200억 원 하는데 좀 비슷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목적은 다르죠. 큰 기업들이 다 지금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보니까 ABS발 유동성 위기가 올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2018년 10월에 3년간 판매 수익 담보로 ABS를 샀던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원금 상환을 하면은 대한항공이 이제 2,500억 원을 확보해서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대부분 이제 회사들 다 같은 건데 회사채 발행했던 게 지금 4월 달에인가요? 오는 게 엄청나게 많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다 그 조달해서 갚아야 되는데 지금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ABS에 2,500원을 확보해서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발행했느냐? 이제 칼제 23차 유동화 전문 유한 회사 SPC 라는 이제 특수목적 회사를 통해서 이제 발행을 한 건데요. 이렇게 쭉 차수가 있죠. 여기서 지금 특히 여기 23차 같은 경우에는 연 3.95%인데 요게 미주 지역 여객 매출 채권 비자 마스터 요게 40% 이상 취소되는 경우 투자자들의 즉각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특약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돌려달라고 하면은 유동성 위기가 갑자기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 앞에 봤던 2,500억 원 여기 2,500억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금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거죠. 즉각 환불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문제는 뭐 이거 외에도 다양한 금융기법으로 부채 늘렸다는 건데, 이거 보니까 부채 비율이 708%로 이제 뛰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구채 차환 발행 무산 올해 7,300원 갚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영구채도 이제 활용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1조 1,1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여기 7,300억 원을 올해 상환하거나 새로 영구채를 차환해서 발행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올해 연구채는 7,300원, 회사채는 7,400억 원을 갚아야 되고, 만기 도난 은행 장기 차입금 8,800억 원 규모인데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3,100억 원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를 부채 비율을 연구채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1,488%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빚을 관리하는 데 성공해 왔는데, 이번에 한번 크게 맞아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휘청거릴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이제 주봉으로 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뭐 코스피 차트랑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고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지분 싸움이 있어가지고 거의 이제 신고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분을 계속 이제 매집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같이 뛰어드는 이제 트레이더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